2023년 12월 5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11월 중순경에 전문가들은 11월 안에 2,500포인트 안착이 가능하고 연내에 2,6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미쓰리가 웃기고 있네. 2,500포인트는 가능하다. 2,500포인트 뭐 안착이든 뭐든 가능한데 2,600포인트는 쉽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은요. 2,500포인트 정도 선에서는 개인들이 열심히 안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살짝 2,500이 깨질 때마다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어떻게든지 2,500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2,500을 확인한 기관들이 살짝 2,500 한 2, 30까지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시 분위기가 기관들이 살짝 2,500, 2, 30까지 올려놨을 때 그거를 개인들이 사서 2,500, 50, 60,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올려놔봤자 다시 쿵 하고 내려앉죠. 그래서 장중에 또 2,500이 이탈되면 다시 또 개인들이 2,500을 또 열심히 만들어 놓고 마치 여러분 2,500포인트에 귀신들이 붙어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게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미쓰리가 연내 2,600포인트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비웃냐 하면 2,600포인트,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2,600포인트는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미쓰리스럽게 표현을 해보자면, 한이 많아요. 예, 한과 서름이 많은 그 지수대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왜. 내가 한이 많고, 서름이 많고, 그래서 막 복수를 꿈꾸고, 막 그러면, 쉽게 이렇게 너그럽게 넘어가 주질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2,600포인트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선 그렇습니다. 자, 물론 어떤 호재가 강력한 호재가 하나 빵 튀어나오면 그까지 100포인트 뭐 하루만 해도 가죠. 세 자릿수 상승하는 거 가능합니다. 문제는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강력한 분위기가 이렇게 강력한 호재가 나와가지고 그냥 지수를 붕 띄울 만큼 그런 분위기가 일단 아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올라오기만 해봐. 나 매도할 거야. 라는 대기 매도 물량이 지금 강력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12월이잖아요. 올해 마지막 매매 가능한 날짜가 12월 28일 목요일입니다. 그때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폐장을 하는데 월요일 날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 휴장이죠. 토요일, 일요일 빼면 그렇게 거래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뭐 질금질금 오르든 한 방으로 가든 2,600포인트 돌파 가능하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세 자릿수 한꺼번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까짓 건 뭘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주식시장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미쓰리 무슨 소리야. 지금 연준이 뭐 금리 인하 뭐 할 거라며 그런 기대감이 때문에 네가 먼저 그런 얘기 했잖아. 금리 인하하면 주식시장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 숫자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어떠한 단어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그 흐름을 보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자, 지금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그것도 미쓰리가 처음 예상한 3월 달에 인하할 가능성이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지금 뭐 미국 경제가 뭐 골디락스에서 이제 뭐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까? 걔네들이요. 말은 툭하면 골디락스 타령하고 있고 툭하면 연착륙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내년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커지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가 안 좋으면 이거 이렇게 한번 청소 한번 하고 가야 되거든요. 자, 이제 주식시장의 흐름, 단순히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100% 호재가 될 수 없는 이유. 금리를 인하한다. 그 자체만으로도 좋아하기 전에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경기 지표가 둔화돼서 금리를 인하하던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어떤 악재가 튀어나와서 그거를 방어하고자 금리를 인하하던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 이슈는 금리 인하 이슈에 흥분하기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 흥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이 뭐 연내 2600포인트 돌파 가능하다고 했고 그때가 여러분 11월 중순이었거든요. 그때도 코스피는 2500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때 그럼 한 달 정도 남짓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2600포인트, 100포인트 올라갈 수 있어? 거기에다가 개인들이 2500을 만들어 놓으면 기관들이 2500, 230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개인들이 충분히 흥분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개인들이 2500포인트를 2520, 30 만들어 놓으면 개인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그거를 바로 2550, 2560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설사 2570, 80 되잖아요. 그때는 어떤 물량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관들 물량이 나옵니다. 즉 그 얘기는 기관들은 자기네들 물량을 개인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올라오기만 해봐. 나 팔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00포인트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자, 주식시장이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오전 9시 46분 현재 코스피 시장은 2500을 이탈했다가 또 그냥 개인들이 꾸역꾸역 매수해가지고 지금 2506포인트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자, 미쓰리가 얘기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정석이 있죠. 개인이 매수하면 코코메디가 필요할 만큼 힘이 약하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2월 4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달할 텐데 오늘 방송 분위기는요. 뭐 경제 지표가 발표된 것도 없고 그냥 전반적인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간략하게 볼 텐데요. 자, 12월 4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1, S&P 500이 0.54, 나스닥이 0.84%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를 그동안 뉴욕 증시가 너무 많이 강하게 상승해서 고점 부담 때문에 하락했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 당분간 주식시장은요 굉장히 지리멸렬할 것이다. 고점 부담에 하락하던 뭐 어떤 경제 지표를 기다리면서 하락하던 여하튼 지리멸렬한 장세가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미쓰리는 개인적으로 이 지리멸렬이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왜 미쓰리 지리멸렬이라는 단어를 써? 그냥 횡보한다고 하면 안 돼? 안 되는 이유. 미쓰리는 그냥 횡보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뭔가 찝찝한 게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찝찝하다고 해서 뭐 앞으로 어떤 악재가 막 빵 터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 제가 느끼고 있는 증시 분위기가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하루에도 세 자릿수 상승이 가능한 게 주식이지만 2500포인트인데 2600포인트 하루 안에도 만들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지만 지금 주식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자꾸 3월 달에 벌써 금리 인하 할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미국이 연착륙이니 골디락스니 뭐 해도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여하튼 지리멸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FOMC 회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지금 관심은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거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관심 없어요. 자, 이번 주에 가장 강력한 이슈가 뭐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아마 이번 주는 뉴욕 증시가 월요일 증시처럼 뭐 3대 지수가 하락하던 아니면 혼조세로 마감하던 뭐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움직일 거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월요일 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점 부담이라고 얘기했지만 앞으로는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냐면 금요일 날 발표 예정인 고용지표를 보면서 뭐 경계심 뭐 기대하고 있고 고용지표를 기대하며 혼조세, 고용지표를 뭐 경계하며 혼조세, 고용지표를 뭐 대기하며 상승 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일단은 고용지표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듣게 되실 얘기일 겁니다. 자, 재미있는 시나리오를 우리 하나 만들어 봐요. 그러니까 10월 달에요. 그러니까 11월 초에 발표한 10월 달 미국의 고용지표 예상은 18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었더니 아마 17만인가 18만 명이었는데 뚜껑을 열었는데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15만 명밖에 증가되지 못했어요. 거기에다가 실업률이 3.9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11월 초에 발표된 노동부의 고용지표가 부진했는데 이 부진한 경제지표를 가지고 뉴욕 증시는 환호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용지표가 안 좋으니까 이제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하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강력하게 있었죠.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11월 중순경에 발표한 미국의 소매 판매 0.1% 감소했는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히려 소매 판매가 이렇게 부진한 것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11월 달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11월 달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게 시간이 이제 똑딱똑딱 지나면서 처음에 고용지표가 부진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하겠구나라는 안도감이었다가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11월 달 내내는 고용지표가 안 좋고 인플레이션도 꺾였는데 다른 경제지표들도 부진하고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구나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월 고용지표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지금 예상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19만 명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에 발표한 10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예상보다 부진한 15만 명 증가에 그쳤는데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11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19만 명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전 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업률은 3.9로 좀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분명히 얘네가 10월 달에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15만 명밖에 늘지 않았다면 11월 달에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눈높이를 조금 낮출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19만 명까지 올려놨습니다. 10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예상치가 17, 18 정도였는데 그 정도 눈높이 맞추지 못한 15만 명이 나왔는데 이번에 발표할 11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오히려 예상치를 더 높였다. 물론 11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뭐 판매하고 뭐 서비스하고 배달하고 이런데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실업률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걸 감안해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의 예상치를 위로 올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예상치를 높여놓은 상태에서 19만 명보다 부진하다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진짜 고용이 부진하니까 연준이 내년 초에 빼도 박도 못하고 금리를 인하하겠구나라는 확신이 확 생기겠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경제 지표는요, 여러분, 뭐 굳이 뭐 조작한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왜 이렇게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의 예상치를 높여놨을까?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감안해서 그랬나? 아니면 연준에게 확실한 금리 인하 압박을 주기 위해서 그랬나? 뭐 그런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감안했을 때 19만 명까지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19만 명 이하가 된다면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더 커질 겁니다. 문제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기 전에 경기 둔화 우려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왜? 경기 둔화 우려가 더 확대가 돼야지만 더 확실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라는 게 있는 겁니다. 순서라는 게. 자, 뉴욕 증시 전문가는요. 경제 지표가 더 둔화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더 커질 것이다 하잖아요. 미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요.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을 못할 거야.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분위기가 있지만 여기에 활용 정점을 찍어주기 위해서 더 확실한 경제 지표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경제 지표? 부진한 경제 지표. 이제요. 연준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연준이나 시장이나 인플레이션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이젠 뭐가 중요하다?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지금 걱정입니다. 제가 주식시장보다 순수한 녀석인 국제유가가 자발적인 감산이라고 하면서 하락했다고 하지만 자발적인 감산이지만 그래도 감산인데 국제유가가 하락한 이유가 뭐다?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를 미리 그 순수한 국제유가가 아는 겁니다. 자, 지금 증시 분위기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시장은, 주식시장은 연준이 예상보다 더 빨리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죠. 이미 미쓰리는 얼마 전부터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거의 가장 먼저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준이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 지금 60%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바클레이즈는요. 시장의 금리 인하가 과도하다. 금리 인하 기대는 너무 과도하다. 그런데 내년에 100bp 인하에 그칠 것이다. 시장이 하고 있는 금리 인하 기대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지네들조차 내년에 연준이 100bp 인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2018년도처럼 8번 금리 결정에서 그러니까 한 번씩 뛰어가면서 뭐 3, 6, 9, 12 이렇게 이게 4번이잖아요. 25bp씩 4번이면 100bp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얘기하는 바클레이즈조차도 내년에 연준이 100bp를 인하할 것이다. 그러면 바클레이즈 생각에 따르면 내년 3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하고 뭐 중반에 하반기에 경제가 졸라 안 좋아져가지고 한꺼번에 뭐 75bp씩 막 확 인하하나요? 이것도 되게 웃긴 시나리오거든요. 여하튼 바클레이즈 되게 웃겼어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지네들조차 내년에 100bp 인하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JP 모건은요. 얘네들 여러분들 아시죠? 굉장히 부정적인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춘다고 얘네들은 1년 전부터 계속 안 좋을 거라고 얘기했던 애들이에요. 내년 증시가 고전을 겪을 수 있다. S&P 500이 3,500까지 가능하다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스티플 같은 경우에는요. S&P 지수가 4,650을 윗돌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상승이 제한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스티펠이 주장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면요. 연준의 끈질긴 인플레이션으로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웃기죠? 아니 미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스티펠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끈질긴 인플레이션 고집 때문에 금리 인하 못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2018년도 연말에도 연준은 2019년도에 한 번에서 혹은 두 번 금리 인상하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근데 제가 아니다. 니네 연준 금리 인하 할 거다. 근데 그 고집을 깨고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은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지금 아웃 오브 안중이라니까요.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고요. 그 금리 인하 기대가 내년 겨울 아니면 내년 여름 아니면 내년 5월 하다가 지금 3월 달까지 앞당겨진 이유가 뭐라고요? 경기 둔화입니다. 아무리 연착륙이든지 골디락스든지 지랄 발광 포장을 하지만 지금 증시 분위기는요. 금리 인하 기대가 나오는 이유, 주식시장이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움직이는 이유 모든 게 다 경기 둔화,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 우려고요. 그 모습을 이미 국제 유가가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경제, 유럽 경제, 대한민국, 기타 등등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르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엄청난 유동성이 이제 무언가 어디선가 작든 크든 부작용을 만들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가 이렇게 땡겨지고 있다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여전히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은 흥분하시지 말고 기관들의 먹잇감이 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수요일 날 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내일 또 그러겠죠. 특별한 거 없으면은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11월 고용지표를 경계하며 어떻게 됐다라는 제목을 달 가능성이 높겠죠.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